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같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건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귀신 같다는 얘기는 정확하다, 기가 막히다 뭐 그런 얘기할 때 그걸 쓴대요. 근데 우리 개인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뭐가 끄덕끄덕한데 거기. 깜짝 놀라셨다 지금. 말에는 귀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뱉는 말에는 귀신이 있다. 그걸 얼령이라고도 합니다. 말씀 원자의 신령령자지. 말에 귀신이 있다. 그래서 보면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꼭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긍정 얘기죠. 꼭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분석 제가 한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귀신이 하나가 숨어 있는 거야. 귀신이 있어서 우리가 뱉는 말들을 다 녹음을 해. 녹음을 해서 계속 틀어줘. 근데 우리는 남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말을 조심하잖아요. 혼자 있을 땐 조심하지 않잖아. 얘는 혼자 있거나 여러 명이 있거나 말하는 모든 걸 다 녹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신독이라 그래서 혼자 있을 때를 특별히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혼자서도 하지 말고 낱말은 새를, 반말은 쥐를 경계했죠. 그래서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래서 신기하게도 인간은 또 자기가 뱉은 말에 자기가 세뇌가 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내가 뭔가 한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긍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신기해. 말에 무서운 힘이에요. 귀신이 있는 건데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무서운 본인의 파워를 갖고 있는데 어떤 파워냐면 본인이 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어 온 과정들을 쫙 우리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꿈이 또 있어. 아직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중이죠. 그 꿈에 관해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하실 분을 보면 야, 이분은 정말 자기가 우직하게 이 길을 왔고 앞으로도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왜? 말도 늘 무슨 말 하냐? 긍정적인 말을 해. 안 될 거 뭐 있어요? 하면 되죠. 하서 안 됐어? 다시 하면 되죠. 계속 다시 하면 돼. 보통 사람들은 가다 딱 드롭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중소기업연합회 최연소 부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한 개 회사를 무려 24년 동안 경영을 하고 있고 정치학 박사로서 본인의 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분인데 전 처음에 이분 딱 보고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잘생겼더라고. 목소리도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셔서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재한 부회장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 꿈을 이미 포기하신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꿈, 또 여러분들 꿈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촌놈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도시남처럼 보여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골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시골인데요. 정주영 시인이 지은 옥천. 향수라는 맞습니다. 옥천. 교수님은 역시 교수님입니다. 그 실개천이 흐르고 그 실개천에서 제가 멱을 감고 팬티도 없이 아이들과 함께 남녀 관계없이 그런 실개천이 실제 있어요.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데 그 실개천에서 제가 미꾸라지를 잡으면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비록 실개천에서 미꾸라지를 잡지만 나중에 성장을 하면 아버님처럼 저런 꿈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잘 가진 건가요? 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미스 코리아? 이미 안 되죠? 그 현무양처?
어떠세요? 뭔가 꿈이 있었죠? 예.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 꿈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자기 꿈을 버리고 아이들 꿈을 향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꿈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네.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당신의 꿈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버리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분들 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하는 꿈을 꾸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한번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렸 적부터 가졌던 꿈,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5가지의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고 그 도전한다면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멘토, 누군가 여러분들의 꿈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인맥을 구축해야 된다. 또 그것이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5가지 비법을 놓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문제가 다 있었죠. 저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운명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태어난 게 저희 아버님 때문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저희 아버님이 꿈이 워낙 원다하셔갖고 저도 그 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꿈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님은 이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비슷한 꿈을 갖고 진행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어려운 과정을 소개 먼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꿈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럼요. 포기하신 건 아니죠? 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개천에서 태어나서 그 실개천에서 정주영의 향수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라고 그거 제가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서울에 유학을 와가지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처투성입니다. 예,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네요. 예. 제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자세히 보면요 서울에 유학을 왔는데 제가 충청도입니다. 사투리를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이 충청 사투리를 쓰니까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서울서 학교 다니는데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을 놀려본 경험 있으세요? 네.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도 충청도에서 유학을 오셨지만 네. 저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니고 서울로 이제 왔는데 학생들이 저만 보면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래요? 이러면 재미난 거예요. 깔깔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 넘어지면서 상처도 나고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큰 벽을 만납니다. 그 벽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 당시에 13살, 12살인 저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벽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꿈은 항상 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늘상 있습니다. 늘상. 그리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겨보기 위해서 야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야구를 전혀 몰랐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야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글러브가 있고 공을 던지고 받고 그걸 때리고 뛰어다니고 야구 해보신 분 없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시골이라 야구 못 해봤어요. 그러시죠? 네. 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송 교수님은 그래도 얼굴이 도시남처럼 생겼잖아요. 아닌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얼굴이 까만 편이에요.
까만 데다가 충청도 사투리 액센트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그 놀림을 받으면서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꿈은 사라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벌써 꿈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하게 되면 애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되고 또 뭔가 친구들하고 같이 인맥을 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를 하루 10시간 했습니다. 공부했겠습니까? 공부 안 하죠. 근데 그럼 제가 야구를 해서 선수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야구를 했던 그 경험으로 친구들하고 많은 원만한 관계를 갖게 되고 어찌 보면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또 큰 벽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변화가 와서 아버님은 몇 달째 집에 안 들어오시고 행방불명이 되시고 또 그때의 그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집에 바로 온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다 보내셨죠? 네. 그럼 사춘기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이성 문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랬습니까? 저는 이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꿈, 저희 아버님과 함께 꾸는 꿈,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가정 환경의 변화, 집안이 막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저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뭐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사춘기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항상 이럴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견치 못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겨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갑자기 그런 가정의 환경의 변화, 또 아버님이 갑자기 안 계시는 거예요. 없어지시고 온 가족이 다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사춘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뭔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제 꿈이 또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적인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교수님보다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네. 처음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인데다가 또 새로운 도전 아닙니까? 그렇죠. 도전도 제가 뜻한 바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선택된 길이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어려웠어요. 또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영어 잘하게 생겼습니까? 좀 못하게 생겼죠? 네, 근데 역시 결국은 뭐냐면 어려운 일은 계속 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꿈이 없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어려움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결단 속에서 진행된 유학 생활을 잘 맞춰야 되겠다라는 꿈이 또 생기는 겁니다.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유학 생활을 진행을 합니다. 학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위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유학한 그곳이 뉴욕입니다. 뉴욕.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 가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30년 전에 제가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편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아무도 소개시켜주지 않고 혼자 달랑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네. 미국의 공항에 내렸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처음에 겪으면서 적응을 하면서 한국에 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 아버님이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처음엔 살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버님이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 하면서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학생이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보면 처음엔 두렵지만 막상 도전해서 닥쳐보면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큰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두려웠어요. 미국 가는 게 두려웠고 또 직장을 다닌다는 게 돈을 버는 게 좀 생소했습니다. 새로운 일은 다 생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지금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은 회사에 7시에 나오세요. 말이 7시죠? 저는 7시에 갈 수가 없는 먼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집에 5명이 살았어요. 5명이서 그 좁은 데에서 옹기종기 살면서 적은 돈으로 생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기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기차가 이렇게 자주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7시 반, 제일 빨라야 7시 반에 회사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원거리에서 다녔어요. 그러나 그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직장이 멀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그때 학위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꿈이라는 것은 도전이고 도전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또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6시에 일어나서 6시 15분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 7시 15분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 뛰게 생겼습니까? 저는 뛰는 걸 싫어합니다. 송 교수님은 걷는 걸 싫어하지만 저는 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역전에서 또 회사까지 최대한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는 게 우리 회장님한테 잘 보이는 거잖아요. 잘 보여야지 또 월급을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된 직장 생활에서 저는 너무나도 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희 회장님이요, 저한테 세일즈를 시키시더라고요. 입사한 지 보름 만에 가방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가방을 주시더니 그 안에 저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샘플로 주시더니 갖고 나가서 팔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파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걸 알아서 팔아보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 갖다 팔죠?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물건이 너 어디 갖다 팔아야 되느냐?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네.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한테 가서 팔지 말고 다른 세일즈맨들은 영어가 좀 잘 안 되니 너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곧 학위를 받을 영어를 좀 잘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국 분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닌 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를 정해서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뉴욕 맨하탄은 굉장히 긴 섬입니다. 여름에는요 굉장히 더워요. 또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냥 바닷가기 때문에. 그곳을 걸어 다니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게가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뜸뜸이 있습니다. 뜸뜸이.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보면 신기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같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타이밍이구나. 손님들이 많을 때 가서 얘기를 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하고 응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을 때 가니까 조금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을 파악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는 절대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한 10번 정도 가서 명함을 주고 기회 봐서 한마디 하고 또 뭔가 느낌을 줄 때
그분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어느 나라에서 왔냐? 특히 저한테 가장 좀 좋았던 거냐면 왜 이 잡을 하느냐였어요. 왜 이 일을 하느냐? 저는 이 일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거잖아요.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제가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 꿈을 위해서 이제 학위를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계획이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계획이 없어요. 송 교수님은 이제 산티아고 갔다 오셨으니까 또 다른 계획은 북극 탐험 아닙니까? 저도 북극 탐험 할 때는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해서 엄청나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 일을 부딪혀서 방법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번 정도 가니까 그때서야 그 주인분들이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달 정도 되니까 주문이 쌓여가지고 한 3달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이익을 회사에다 주게 돼요. 재미도 있더라고요. 몸은 힘들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뭔가 하나씩 조그만하지만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나 자신의 자신감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혹 좋아서 하는 일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일인데 힘든 일이다 그러면 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유학생활 초창기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요. 기숙사 생활할 때는 제가 같이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맺어줍니다. 근데 첫 번째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 이집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살아보셨습니까? 전 처음 봤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근데 그 이집트 사람을 봤는데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키가 1m 95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다리가 이만큼이 나와요. 콧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아주 정말 잘생겨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더 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한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방에 만한 유리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유리관 속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뱀이 있더라고요, 뱀이. 뱀이 있는데 뱀이 얼마나 하냐면 제 팔뚝보다 더 두껍고 더 깁니다. 한 2m 정도 되는, 예, 저보다 더 큰 그런 뱀이 그 유리관에 있는 거예요. 뱀하고 살아보셨어요? 뱀 드시는 거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뱀하고 같이 사는 거는 싫어할 거예요. 처음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아는 사람 없이 가서 학교 찾아가서 힘들었죠. 또 첫 룸메이트를 만나는데 정말 멋진 사람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한 달 뒤에 뱀하고 같이 살게 되죠. 말은 잘 안 통하죠. 어려움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고. 직장 생활처럼. 그때 그런 경험이 결국은 그런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석 달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뱀하고는 안 산다. 본인은 뱀하고 사는 게 꿈이었대요. 나는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 꿈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여러분 간혹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여러분들하고 맞지 않을 수 있죠? 네. 저희 집사람도 제 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제가 손을 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옆방으로 옮겨요. 근데 그 옆방이 마침 방이 비는 바람에 옆방으로 옮기면서 제가 이제 유학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작부터
중간중간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니까 결국은 제가 원하는 바로 학위를 받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저는 학위만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100군데에서 저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여기 와서 이 일을 해달라, 저기 와서 저 일을 해달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거냐, 사업을 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 집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집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집사람은 사업하는 걸 반대하고 직장을 권유하더라고요. 또 저희 장인 되실 분 당시에 그분은 직장 다니는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앵벌이로 부려먹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네. 결혼을 순탄하게 하신 마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결혼 순탄하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당시에 집안 환경이 저희 집과 우리 처갓집의 상황은 정반대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혼하기 만만치 않았던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종교적인 문제, 두 번째 직업적인 문제, 세 번째 제 꿈에 관련된 얘기. 이게 다 맞지가 않아요. 또 다른 도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요 해야 되잖아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제 꿈을 버렸습니다. 그럼 2시간 동안 여러분들 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전 2시간 동안 그 꿈을 버렸어요. 그 2시간 동안 그 꿈을 버렸더니 평생이 좋잖아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다시 제 꿈을 원상복귀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는 다시 성공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을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네.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합니다. 아주 반대를 했던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결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만나서 생활하는데 잘 맞지 않잖아요. 제 꿈하고 결혼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으면 제 꿈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수님도 한번 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양보한다. 제가 양보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남편분들한테 양보하고 또 여러분들 모시고 계시는 시부모님들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결혼을 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것도 오늘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왜 선택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도 사업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진짜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어려움은 연습이라면 이제는 연습이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사실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진짜 이제 본격적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본격적인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해서 1년, 2년, 3년 되니까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면 하지 않았을 건데. 아버님이 원망스럽고 자고 있는 저희 와이프를 보면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왜 직장을 다니게 하지? 왜? 그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때 직장을 다니게 하지 왜 사업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과거에 있었던 가정 환경의 변화, 뭐 미국 유학 생활의 어떤 어려움, 새로운 환경, 또 뭐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그런 어려움, 이런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은 이겨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 3, 4년 차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시골, 제 고향이 옥천인데요. 실개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옥천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뉴욕 갔다 왔죠? 중간에 서울에 있었죠? 이런 과정도 다 소용이 없어요. 한 3년차, 4년차 되니까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 하는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대기업 하는 아이템을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이 해야 되는 아이템까지 같이 하니까 중소기업, 대기업이 경쟁이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업종만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어려움을 겪고 어떻든 간에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고 한 10년을 버티니까 10년은 버텨야 돼요. 10년을 버티니까 제가 이 업종의 한국 대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차설비공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이 소개했던 대로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으로 최연소에 제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물론 우리가 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또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지방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 고향인 옥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지방의 소상공인 분들은요,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생활비를 벌 수가 없다. 네. 농민들은 농사를 져서 좋은 농산물을 만들면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또 물론 농협에서 또 어떤 다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주지만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만 작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이 못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농산물 많이 팔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농민과 또 시골에서 지방에서 지방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 이런 분들 재래시장 제가 자주 가거든요. 정말 하루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20,000원을 벌기 위해서 30분 1시간씩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장날에 나오시는 80 노모 심지어 90 노모 분들도 계세요. 허리를 필 수 없는 분들이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물건을 파는데 더운 여름날 또 이제 추워지잖아요. 추운 겨울날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국수를 드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행복한데 그분들보다 훨씬 행복한데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도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래요. 소상공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제 꿈과 연계돼서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꿈을 도전했다가 한번 또 실패했어요. 저는 실패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극복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극복. 예.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3자한테 선택을 바랍니다. 그 제3자한테 선택을 바라는 분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중소기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이번에 지난 2월달에 다시 또 부회장이 됐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만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유럽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으로서 할 일을 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줘서 중소기업이 해야 되고, 농민은 농민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는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분들대로 카드 수수 이런 거 내려줘야 된다. 갑자기 이게 정책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요,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외로워하십니다.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 1위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식사하시는 걸 보면요, 정말 너무 외로우셔가지고 글로 오셔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녀분들은 다 성장해서 대도시로 나가고, 지금 고령화 시대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도시의 고령화 시대는 그나마 젊은이들과 함께 있지만 지방은 정말 심각한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이냐,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 만약 지금처럼 젊으실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고령화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일이. 여러분들도 일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 없는 꿈이 없는 일, 이게 안 됩니다. 꿈은 항상 일이 따라가야 돼요. 꿈이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돈을 많이 버셔갖고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고 또 아주 운이 좋아서 서울서 학교를 다녔고 저 멀리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차, 15년 차 되니까요. 이제 이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기업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 꿈,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과 매치가 돼서 이 기업과 이 꿈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는 거죠. 그 시점쯤 해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 제가 키워온 우리 회사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게 하고 또 제가 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운영하게 하고 저는 제 꿈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예 다이어트 도전 못 하시잖아요. 그죠? 네. 못 먹는 게 너무 힘들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다이어트 아닙니까? 네. 근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지방, 또 지역, 또 어려운 분들, 뭔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꿈은 나 자신만을 위한 꿈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꿈을 꾸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는 도전하셔야 돼요. 그럼 도전은 뭐냐 하면 새로운 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그 경험이 없고 그 내용을 모르면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전을 두려워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뭘 도전할 건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다면 하나, 둘, 셋 정도는 도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실 겁니까? 네. 책을 쓸 겁니까? 책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책도 읽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책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도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관련돼 있는 거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더라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이 무엇일까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 해결을 제 스스로 찾습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 또 지방의 지방경제 분야에서,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우리 고령화 시대 노인분들의 복지 문제부터, 또 정말 소상공인의 그 어려운 부분, 특히 시골은 교육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교육의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노하우가, 또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걸 도와주실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멘토인데요. 인맥을 구축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늘 보던 분들 속에서 보던 분들과 함께 그냥 시간을 영유하면서 한정되어 있는 삶,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삶을 그냥 맨날 보던 분들하고만 생활하시는데요.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맥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목표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중간에 힘들면 쉬었다가 해야 됩니까? 네, 30일 동안 계속 걸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끈기를 갖고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인 노력 속에서 방법이 나오고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은 경우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충격이 있었습니까? 충격? 큰 충격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예, 많습니다. 그 큰 충격을 한번 딛고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꿈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꿈을 꾸다 보면 작은 꿈들을 만들어가는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선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와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몰라도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갖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5가지 비법의 원칙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제 꿈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또 응원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 중요한, 제가 이따 정리를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팁이 2시간 동안 꿈을 접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말씀 아주 여러 가지 잘 들었고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5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죠. 목표를 설정해라. 그럼 대부분 우리는 목표는 간단하게 보면 관역이에요. 관역이 있어야 어디로 쏠지가 있잖아요. 이걸 못 정하면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래서 그게 힘들더라도 일단은 목표를 설정해라. 근데 목표는요, 지나치게 큰 목표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2번째는 도전하라 이거죠. 근데 도전은 아주 재미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꿈은 벽을 만난다. 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죠. 거기까지 해보니까. 근데 처음 당하는 고통과 좌절들은 힘들죠. 그걸 넘어가면 다음에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옛날에 당해봤거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부부간의 해결 능력을 좋은 솔루션을 주셨잖아. 일단 어떻게? 양보해라.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팁이. 그 다음에 4번째는 멘토. 인맥을 만들어라 이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맥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 맨날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누구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수없이 만나는데 다 내 편이 아니야. 그게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더라고 결국에는. 그래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라. 그 다음에 5번째는 끈기죠. 포기하지 마라. 실패는 당연한 거다.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냐?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본인의 꿈을 향해서 가는데 이분의 꿈이 아름다운 게 제가 보면 우리 꿈은 나를 위해서 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꿈, 이제 내 꿈이 아니라 중소기업인, 농민들, 본인이 옥천에서 태어나서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내 꿈을, 내 인생을 거기에 바치겠다는 아주 아름다운 꿈을 가진 얘기를 우리가 오늘 들어봤고 제가 희망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하면 중국의 루신이라는 첫 그 작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